오늘은 스테인리스 AD와 관련된 두 번째 녹화입니다. 유승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우리가 좀 큰 이야기 했는데 그죠? 예, 예.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 그 유통과 관련된 갈등이랄까요? 예.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유통과의 관계의 변화. 예. 여기에 좀 초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예, 예. 사실 그 AD를 진행하면서 포스코와 그리고 이제 특히 국내 스테인리스 수입 유통상 예. 그리고 국내 기존에 있는 그 포스코의 어떤 유통 회사들과 그런 상당히 약간 이제 마찰이면 마찰 혹은 의견 충돌이 많았었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 측에서도 AD 이후에 뭔가 스테인리스 유통 시장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혹은 또 그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 수입업체 측에서 조금 더 수입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좀 더 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유통 시장에 있어서 뭔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선 포스코가 보니까 유통협력업체라는 예. 유통 구조를 재편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포스코는 포스코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유통 회사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AD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를 하면서 보니까 수입 유통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 수입을 제한당하니까 자기의 어떤 시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니까 포스코가 그러한 수입 유통상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마 추가적으로 그 포스코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유통 회사들을 최근에 다시 선정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AD를 추진하는 과정에 포스코가 그 유통과의 갈등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통들이 굉장히 그 AD를 반대하는 그런 예. 중소유통들도 많았었고요. 예. 그때 아마 포스코와 그 유통과의 어떤 갈등이 좀 많이 표출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이 표출됐었죠. 그리고 포스코 제품을 취급하는 그러한 회사들도 사실은 수입 유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황금 ST 이런 회사들은 전적으로 거의 수입산을 상당히 많이 이제 취급을 한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사실 그런 수입 유통 회사 측면에서 보면 AD라는 것이 상당히 자기 생사의 갈림길에 달린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가장 많이 이제 AD를 반대했던 측이 어떻게 보면 수입 유통상이었죠.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표출됐고 그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불만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요구들을 이번에 새롭게 수입 유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새로운 그 유통협력업체를 선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약간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그 어떻든 포스코가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책임도 커지고 그렇죠. 또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가 사실 유통 구조를 재편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입을 하던 유통상들에 대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아마 포스코는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1년에 그 AD를 추진하면서 유통가에 보인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런 유통구조를 앞으로 이렇게 좀 재편을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사실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국내 그 스테인리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장 파워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반대할 줄 몰랐는데 사실 수입 유통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데 조금은 좀 위기의식 혹은 우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국내 유통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번 유통구조의 재편 과정을 놓고 보면요, 사실 보면 이제 그동안 수입을 통해서 가장 그 포스코와 많이 대립되었던 유통. 네, 예. 이런 유통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가능한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 말에 그 우는 애한테 뭐 젖을 더 준다든가 뭐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가장 강력하게 이제 조금 반대를 표명했던 혹은 불만을 가졌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더 수입 시장에서 더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예. 그분들을 같이 가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죠. 사실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대형 수입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어떤 유통회사로 끌어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면에 사실 중소 수입 유통사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회사들은 뭐 이번 포스코 협력 유통회사에 진입하는 게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포스코로서는 뭐 수입 규제가 되고 또 최근에 와서 뭐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든 이제 앞으로는 포스코가 국내 스테인리스 공급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부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포스코만 발전한다고 해서 전체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 그리고 스테인리스 산업의 생태계가 다 그렇게 고르게 발전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유통 산업들도 사실 그만큼 경쟁력을 가져야지만이 그게 그 최종 수요 산업까지 그 경쟁력 제고 효과가 이어지는데 사실 포스코 단독으로 모든 생산과 유통시장 국내 유통시장 전체를 아마 포스코의 어떤 그 휘하에 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소유통상들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조금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대형 수입상들만이 아니라 중소 수입상들도 실제로 AD로서 AD 때문에 수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포스코가 어떤 배려 아니면 배려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철강 수급에서 사실은 수입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 부분은 뭐 나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은 당장 어떻든 여러 가지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의 위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내 이 스테인리스 AD를 계기로 해서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스테인리스 국내 유통 산업의 구조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수입이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제품도 원활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뭐 변화돼야 되고 또 유통산업 자체도 사실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뭐 탄소화학도 그렇고 스테인리스도 그렇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철강과 관련된 유통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변화가 유통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도 조금 고려를 해서 추진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국내 유통산업의 낙후를 보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사실은 이게 매우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 이것이 원체 오래 지배되면서 유통이 대부분 어떤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그런 수익 창출이라기보다는 메이커의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존립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이제 스테인리스 이런 수익 규제를 하면서 아까 포스코의 부담이 커졌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장 큰 게 어떻든 이제 스테인리스를 사서는 수요 산업 쪽에서는 일단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것이 이제 매우 철강 산업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AD를 통해서 수입의 어떤 걸 막아 놓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수요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다양한 수입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실 싼 소재를 수입을 해서 수요 업체들한테 공급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요 업체들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 이번 그 유통업계의 어떤 새로운 구조 재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포스코든 유통산업 전체적으로 봤으라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수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 그쪽에 든든한 기반이 있어야지 그렇죠. 스테인리스 산업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게 모든 것이 생산자 중심의 어떤 그런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최종 수요가 특히 중소형 수요가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중소형 수요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조치들이나 혹은 대책들도 동시에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뭐 유통구조 개편의 어떤 그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된 것은 아직 아니죠.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스코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미 어떤 업체를 선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좀 설비를 갖춘 전단 설비다 어떤 설비를 갖춘 좀 대형 업체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런 설비를 지금 현재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배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발표가 되면 좀 그건 확실해지죠. 그건 오히려 이제 유통으로 보면 상당히 그 큰 유통은 오히려 더 포스코의 선택을 받는 반면에 그렇죠. 그렇지 못한 유통은 선택을 못 받아서 유통 사이에 또 어떤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 이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또 중소 유통업체들은 수입도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또 포스코의 시장 지배력은 늘어나지만 포스코한테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또 중소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포스코 유통협력업체로 뭐 어떤 유통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아마 예전보다는 포스코가 상당히 어떤 유통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수입하는 유통회사들을 정말 포스코가 적대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테인리스 AD를 보면서 수입 업체들도 포스코가 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전향적인 오히려 그분들이 시장 적응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면 시장에서 속도감이 굉장히 빠른 주체들이고 해서 그렇죠. 또 그러고 기업의 규모면에서도 이미 많이 커졌고요. 수입을 기반으로. 그렇죠. 수입 유통 사실 국내 포스코 제품만 취급하는 그런 포스코 전문 유통업체들보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수입 유통업체들이 시장의 동향이 상당히 민감하죠. 민감하고. 원가 차이가 뭐 1원, 2원 되는 거에서 이제 수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미 그분들은 사업의 다각화도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규모도 크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히려 지금 와서 포스코는 그분들을 오히려 유통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시장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 정도 그만큼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스코는 뭐 그 외에도 어떤 가격 제도도 또 좀 일부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최근 기사에 보면 지금까지 포스코 스테인리스 가격 그 책정 방식이 출하 시점에서 출하 시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들한테 매기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걸 주문 시점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주문과 출하 사이의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그렇죠. 주문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수요가들이 넘기는 거죠. 약간 그런 전략의 선택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주문할 때 가격이 딱 정해지면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원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전까지는 주문할 때 가격보다는 이게 주문을 했지만 출하 시점에 가격이 이제 매겨지니까 결정되니까 사실 수요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간에는 자기의 원가를 이제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있었고. 그거는 일종의 이제 물건 파는 제강사 입장에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하나의 그렇죠. 고객들에 대한 배려였죠. 왜냐하면 중간에 가격 원가 변동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수입이 아무래도 많이 되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이제 수입 가격이 내일 주문 시점에서는 가격이 뭐 100이었다면 사실 그 중간에 수입제가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포스코 출하 시점에서 그 가격을 조금 내려서 가격을 책정해 주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를 조금 배려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AD로 수입제가 좀 들어오는 게 사실 이제 많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국제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꼭 출하 시점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문 시점에 가격 뭐 주문 시점과 뭐 출하 시점에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기본 이제 주문 시점으로 가격 책정 방식을 바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뭐그 전체를 보면 최근에 그 포스코 유통과 관련된 전략에서 보면 어떻든 포스코가 약간 시장의 주도력을 더 크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크게 아마 전략적 그 변화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사실 뭐 사장님도 아시지만 스테인리스 시장 자체 글로벌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도 상당히 탄소광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가격 민감성도 뭐 높고 그런데 이제 AD 이후에 이제 시장 국내 시장 놓고 보면 이제 그런 가정 그 변동성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포스코의 시장 지배력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포스코 입장에서는 포스코 중심의 시장 구조를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 일부에서는 뭐 유통에 대한 줄 세우기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거는 뭐 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맞습니다. 따라.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든 최근에 그 포스코가 상당히 국제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어요. 맞습니다. 국내 고객사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 수입이 거의 안 된다든지 혼자 이걸 다 공급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 어떻든 결국 최근에 이제 다시 가격을 큰 폭으로 또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제 가격과 연동하는 부분하고 어떻든 포스코의 고민, 국내 그 소위 수요 고객들에 대한 어떻든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의 배려 이것들이 이제 갈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코가 사실 30만 원 11월 달에 가격을 올렸는데 톤당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AD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사실 시장에 대한 포스코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가 좀 심해서 민감하고 자칫 AD 부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상을 하게 되면 AD를 해놓고 가격까지 올린다는 그런 비난을 참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최근에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졌어. 그렇죠. 그 수익성이 늘어났을 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 뭐 그렇죠. 이런 뭐 그런 거 상당히 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은 가격 격차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조금 늦춘 것 아닌가 가격 인상 시기를 그런 그 어떤 그게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이 안 돼서 포스코가 모든 재화를 다 스테인리스를 다 공급해야 되는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내의 철강 그 스테인리스 공급 전체가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수입제 유입이 안 돼서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입을 좀 더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포스코 가격을 올렸다. 결국 국제 가격하고 연동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스코가 그렇게 뭐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AD 이후에 나타나는 포스코의 어떤 시장 파워가 어느 정도는 좀
또 작용하고 있다. 예. 뭐 그런 볼 수도 있겠죠. 예. 뭐 요번 그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를 놓고 보면 어떻든 그 원래 목적도 그거였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포스코가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선도 기업으로서 더 확고한 자기의 자리를 확보했다. 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거는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맞습니다. 통한 예. 어떻든 수익성 제고. 마침 이제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늘어났는데 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포스코가 더 가지게 된 거죠. 시장 그렇죠. 지배력. 예. 그래서 했고 또 일부 이제 포스코 가까이 있거나 메이커 가까이 있는 대형 유통들이 또 상당히 또 큰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반면에 이제 보면 우리가 또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요 산업. 상당히 스테인리스 선택의 폭이 좁아진 수요 산업 쪽은 이제 다소 좀 불리해진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중소 유통상이 유통 중에서도 또 수입 중소 유통은 유통상. 특히 수입 유통.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상당히 큰 기업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반면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세한 기업은 더 어려워져요. 예, 앞으로 뭐 일단은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포스코가 취해야 될 전략이나 이런 것은 뭐 저희들이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특히 스테인리스 산업 포스코 특히 여름 같은 건 독점이니까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 사실 포스코의 전략 선택에 따른 그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부정적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도 포스코가 좀 더 고려를 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이나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는 결국은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감시의 기능이나 지도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오늘 그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의 효과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그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